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에 나빌레라 빨리 들어갈게요. 지금 보니까 시험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지금 범위가 조금 추가된 게 모의고사 범위도 그렇고 추가됐거든. 저기 우리 문 닫자서 나빌레라 펴보세요. 본문 교재 나빌레라 학교에서 나빌레라 했습니까? 네. 요거는 그렇게 뭐 했지? 쌤이 어. 그 1단원 두 번째 거 안 들어갔나요? 1-1만 들어가고 1-2 안 들어간다고? 그런 것만 알려주시니? 그리고 모의고사 추가된 것도 이제 아, 그건 당연히 알려줘야지. 시험장인데. 그럼 모의고사가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오늘 모의고사 추가 작품까지 할 거거든? 나빌레가 알아? 좀 바쁘네요. 자, 지난번에 극갈래의 특징에 대해서는 했었죠? 극갈래의 특징. 자, 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그래서 70살이 된 신덕출. 동그라미 쳐봐. 주변에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교재 몇 페이지? 67페이지야. 자,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도 갈등의 모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주요 인물 신덕출이 나와요. 자, 70살이야. 그리고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정년 퇴직 이후 자식들과도 따로 살아서 하루가 길다고 느끼며 살아간다. 그는 한 청년이 발레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동기야. 자기도 발레를 해보고 싶다는 열정이 생겨. 밑줄 내적 동기가 생긴 거지. 열정 동그라미가 내적 동기야. 발레 스튜디오에 가서 발레를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청한다. 한편 덕출이 본 청년의 이름이 이채록이며 이채록 자, 이건 70세 노인 그리고 뒤에 보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분. 그치? 이채록은 자 발레를 하는 사람이에요. 발레리노 젊은이지 그치? 20대 젊은이란 말이야. 자, 한편 덕출이 본 청년의 이름이 이채록이며 그러니까 채록이를 보고 나도 하고 싶어 열정이 생긴 거지. 발레를 하고 싶다는. 그런데 우리 70세 정도 되면은 뭔가 내가 새로운 걸 하겠다라는 어떤 의욕이나 열정이 생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특이하게도 하고 싶다. 발레가 하고 싶다. 이런 열정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이채록은 지금 23살, 구체적으로 나이는 23살, 23세. 자, 젊은 발레 유망주. 정확히 말하면 유망주야. 고단한 인생사로 슬럼프를 겪고 있다라고 해서 자, 요 부분에서 시작하기 부분에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학교에서 이 부분을 해설이라고 했나요? 물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여기 교과서에서 이게 그 뭐랑 약간 희곡하고 시나리오하고 구분일 때 희곡은 분명히 이게 해설이거든. 배경 나오고 인물 소개하고 앞이. 그런데 시나리오에서는 해설이라고 하지는 않거든. 이거를 그냥.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근데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했더라고. 어떤 학교에. 그래서 확인해보는 거야. 자, 씬 넘버 2 발레 스튜디오. 우리 여기 씬 넘버가 있잖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시나리오임을 알려주는 표지예요. 장면번호라고 하지. 동그라미 치고 별 붙여봐. 씬 넘버. 이게
기본 구성 단위가 씬 넘버야. 자, 그럼 여기서 사무실 자, 여기 보면은 체록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왜? 이 체록이의 스승이 바로 체록이한테 저 심덕출 할아버지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한 거야. 덕출을 가르치라고 해서 씩씩거리며 말을 쏟아내고, 이게 이제 지시문, 행동 지시문이죠. 행동 지시문. 승주가 이제 스승이야, 체록이의. 평온하게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다. 체록. 내가 왜 저 할아버지한테 발레를 가르쳐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승주. 싫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홀 안에서 빼꼼히 내다보다가 체록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황급히 빽 돌린다. 그런 덕출을 노려본다. 그랬죠. 못마땅해 하는 거지. 그치? 승주, 그럼 무용원에 복학해. 체록 황당한 목소리인데? 여긴 내 연습실이야. 내가 레슨비도 안 받고 4년 동안 널 가르쳤다. 그러니까 지금 승주가 체록이가 이제 제자인데 레슨비도 안 받고 제자를 이제 가르친 거지, 진심으로. 이 체록의 어떤 뭐 재능을 보거나 이랬을 때, 내가 얘를 키워야겠다 라고 해서 레슨비도 안 받고 잘 가르쳤단 말이야.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체록,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와, 치사하다 진짜. 선생님이 안 받으면서 내가 낸다고 했는데 굳이 제자 키우는데 돈 받는 거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복학이요? 그것도 갑자기 나타난 저 할아버지 때문에? 밑줄 쳐. 갑자기 나타난 저 할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승주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 얘가 슬럼프를 겪고 있거든? 지금 얘가 슬럼프를 겪고 있는데, 이 슬럼프 극복을 위해서 체록이한테 이 심덕출 할아버지를 좀 가르쳐라. 네가 지도를 해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스승의 어떤 의도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좋은 자극이 될 거다. 덕출을 가르쳐 보는 것이 좋은 자극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슬럼프를 극복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복학하기 싫으면 나가든가. 선생님, 체록을 무시한 채 홀로 들어가려고 의자에서 일어섭니다. 선생님 강하게 나가는 거죠. 선생님, 체록, 내 안무하기도 바쁜데 시간 낭비라고요. 나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잘할 건데? 착각하나 본데 넌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이러실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알겠어요. 하면 되잖아요. 슬며시 미소를 짓는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궁금한 표정으로 체록을 돌아본다. 씬 넘버 3. 발레 스튜디오 홀라. 이렇게 되겠죠. 자, 체록이 두 다리를 가운데로 보고 결국은 가르치게 됩니다. 뒤꿈치를 모두 든 수스 자세. 팔은 앙호가 뭐냐면 팔을 둥글게 모아서 위로 하는 거죠. 발레 본 적 있죠? 앙호는 팔을 머리 위로 높이 드는 자세지. 그 다음에 수스는 뒤꿈치 들고 발을 교차하는 거고. 이게 발레 자세란 말이야. 수스 앙호를 한 밸런스 자세를 덕출에게 보여준다. 자, 이거는 이제 밸런스 잡는 거지. 수스하고 앙호를 했을 때 몸이 무너지지 않는 거. 그거를 덕출에게 보여준다. 이제 가르치는 장면이네. 그랬더니 체록이 수스 뒤꿈치를 바짝 들어 올리고 발목을 교차하는 거. 교과서에 보면 사진 나오지 않아? 그거 보고 보지 말라 그랬더니 선생님이 사진은 보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사진이야? 그 사진 보세요. 그럼 이게 수스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자, 보셨죠? 일주일 뒤에 제가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해오면 발레 가르쳐 드릴게요. 1분 동안이에요. 그랬어.
완벽하게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지금 완벽하게 하기가 70세 노인인데 힘들잖아. 과제를 핑계 삼는 거지. 이걸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결국은 덕출을 가르치지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과제를 핑계 삼아서 덕출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승주 놀라면서 야 그건 무리지. 체력 승주의 말을 자르며 나이도 많은데 가능성이 보여야 저도 의욕을 가지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하고 덕출 안 그래요 할아버지? 덕출 고개를 끄덕이고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 승주 덕출을 보면서 아니요 아니 내라뇨 이거 보기보다 만만치 않아요 어르신. 체록을 보고 너 진짜 아니 하신다는데 왜 그래요 하고 돌아서서 픽 웃으며 혼잣말로 밑줄쳐 실패를 확신하는 거지.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극갈래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죠.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는 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극적 제시, 간접적 제시. 소설에서도 부분적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시나리오나 희곡은 전체가 다 극적 제시야. 행동과 대화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문이 있고. 자, 그랬더니 체록이 홀가분하게 홀을 나가고. 왜? 이 할아버지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승주는 다 틀렸다는 듯 한숨을 팍 쉬고. 왜? 이거는 체록이가 제안한 동작을 저 할아버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덕출은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는다.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세 인물의 행동을 보여주네요. 덕출, 승주를 보며 걱정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자, 이 덕출의 대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지? 의욕, 열정. 70세 할아버지의 의욕. 자, 씬 넘버 19번째 장면에 덕출의 집 작은 방. 덕출은 구석에 놓여있는 전신 거울을 끄집어내요. 책상 옆에 세워놓고는 손으로 먼지를 대충 쓱 깎아내고 그 앞에 서본다. 체록이 그랬던 것처럼 멋지게 두 다리를 모으고 자 수스하는 거야. 그 다음에 팔을 올리고 뒤꿈치를 들자마자 그대로 기우뚱한다. 그대로 기우뚱. 밸런싱이 무너졌지. 그치? 이거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렵고 할아버지가 당연히 처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덕출 믿을 수 없다는 지. 왜 안 되지? 발이 미끄러워서 그런가? 낑낑거리며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시 거울 앞에 서는 덕출 다짐하듯 숨을 짧게 후 하고 내뱉고는 일단 뒤꿈치부터 들어보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사정없이 흔들리더니 그대로 힘없이 푹 주저앉는다. 덕출 실망스러운 듯이 뭐 했다고 숨이 차. 큰일 났네 이거. 있어. 자, 그러면서 지금 덕출이 집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이죠. 자, 덕출의 집 작은 방. 이번엔 밤이야. 자, 아까 낮이었지. 밤이야. 밤낮으로 연습하는 거지. 덕출은 파자마와 티셔츠 차림으로 밸런스 자세에 연습한다. 체록의 자세와 비슷하게 팔 자세부터 잡고 두 다리를 모으고 발 뒤꿈치를 올린다. 그 다음에 자 장면이 또 바뀌네요. 그러면서 요거 별표 쳐. 별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뭐라고 돼 있지? 몽타주. 시나리오. 몽타주. 나 플러스 반. 이 몽타주가 뭐냐면 화면을 쪼개서 그거를 이렇게 쫙 붙이는 걸 몽타주라고 해요. 그래서 낮이잖아. 낮에는 작은 방에서 연습하는 거.
또 이제 밤에는 이제 또 앞마당에서 연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간에 밥 먹을 때가 나와요. 밥 먹을 때. 그것도 밥 먹다가도 다리를 세워서 연습을 하는 거지. 식탁 아래에서 연습하다가 아내에게 혼나. 자, 요런 장면을 지금 붙이는 거야. 연습하는. 자, 몽타주, 밤에, 밥 먹을 때, 낮에 이런 거를 각각 찍어가지고 차례로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몽타주야. 그걸 몽타주 기법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갔어. 헬스를 해. 막 근력 운동해. 그 다음에 막 러닝 뛰어, 자전거에 그런 걸 딱딱딱 찍어서 쫙 차르르 돌려버리는 거지. 그런 게 몽타주 기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자, 신덕출 씨가 낮이나 밤이나 밥 먹을 때나 연습하는 그 장면을 각각 촬영해서 붙인 거야. 몽타주. 여기에 구멍 틀어놓고 이제 나오죠. 또 이거의 어떤 효과가 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이 효과는 바로 밤낮 없이 몽타주. 이 몽타주의 효과는 밤낮 없이 연습하는 줄. 덕출의 열망, 강한 욕망이 나와 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23장면에서 오버랩핑이라 오버랩도 자, OL이라고 하는데 오버랩 이것도 네모쳐도. 오버랩은 뭐냐면 시나리오 용어로 화면 겹침이야. 화면이 이렇게 겹치는 거지. 오버랩 때는 덕출의 발뒤꿈치, 양말 색깔이 다르다. 그러니까 화면에 이렇게 하나가 뜨고 하나가 지워지고 하나가 이렇게 계속 교차되는 거지. 그 위로 초를 재는 것처럼 크게 숫자가 1, 2, 3, 4 보이다가 이게 오버랩이에요. 그 위로 화면이 쫙 전에 화면은 흐려지고 뒤에 들어온 화면은 짙어지고 교차되는 거지. 뒤꿈치가 푹 꺼지면서 숫자도 사라진다. 헉헉거리다가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덕출. 그러니까 수없이 실패를 반복하는 거지. 식탁에서 안에 해남과 안에 해남. 자, 인물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이 덕출은 지금 아내가 있어. 해남. 자, 그래서 거기 밑줄 쳐. 식탁 아래로 발뒤꿈치를 드는 연습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덕출은 열망이 큰 거야. 밥 먹으면서도 연습해. 발목에 힘을 주고 엉덩이만 살짝 드는데 몸이 기우뚱하는 바람에 국그릇이 그대로 엎어져 무릎에 쏟아진다. 해남이 놀라서 일어났다가 이내 한껏 짜증을 내며 덕출의 등짝을 힘껏 후려친다. 그래서 아내한테 혼나는 이 장면. 자, 덕출의 집 앞마당 달밤에 아까 몽타주 밤에 체조하듯 밑줄 달밤 밸런스 자세를 연습한 덕출 제법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럴 리가. 20초에서 결국 훅 몸이 떨어지고 맙니다. 다시 자세를 잡았지만 이번에도 20초에서 자세가 무너지고 그때 장면 3번에 체록이 한 마리 스친다. 나이도 많은데 가능성이 보여야 저도 의욕을 가지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자, 무력하게 평상에 앉는 덕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몽타주 기법을 통해서 낮이나 밤이나 밥 먹을 때나 열심히 연습하는 덕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계속 실패하면서도 다시 하고 반복하고 있죠. 그거는 바로 강한 열망, 강한 욕망, 덕출의 그걸 보여준다라는 거. 자, 다시 바뀌었어. 장면이 발레 스튜디오 혼란. 체록과 승주의 맞은편에 덕출이 서 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두 사람과 잔뜩 의기소침한 덕출. 체록,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네, 천천히 준비한다. 승주, 휴대전화의 타이머에 손을 갖다 댄다.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는 덕출. 조심히 양발을 모으고 팔은 앙바 자세를 하고 배에 힘을 주고는 발 뒤꿈치를 들고 이내 팔을 들어 앙호 자세를 한다. 그랬더니 선배, 자, 거기까지 표시해봐. 이거 과거의 장면이 지금 회상되는. 자, 이라고 하지. 이가 뭐의 약자냐면 이펙트 약자, 효과음이라고. 갑자기 선배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 신덕출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과거로 장면 전환돼요. 장면이 전환돼. 비슷한 상황의 현재와 과거를 이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즉,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 상황적으로. 그래서 이어주는 걸 매개라고 하지. 매개하는 역할을 해. 뭐가? 효과. 비슷한 상황. 자, 지금 현재 발레를 배우면서 막 연습하는 현재랑 과거 집 배운 일을 했을 때 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 지금 현재는 발레를 배우는 거지. 발레를 배우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매개하는 게 요 선배의 목소리예요. 선배의 목소리. 자, 과거 신림동, 과거 동그라미, 과거 회상이지. 과거로 갔죠. 그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게. 자막 1972년으로 간 거야. 집 배운 복을 입은 선배가 젊은 덕출에게 다가와. 즉, 젊은 덕출 때로 간 거죠. 편지를 든 주먹으로 덕출의 가슴팍을 신경질적으로 탁 친다.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묘사하고 있죠. 심리를 제시하고 있죠.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화가 난 거다. 23세 액된 덕출 바짝 얼었다. 집 배우니 주소를 틀려? 아, 네, 죄송합니다. 너 일주일 안에 이 동네 주소랑 위치 싹 다 외워와. 덕출은 선배의 말에 고개를 돌려서 보는데 동네의 빼곡한 주택들이 보인다. 젊은 덕출. 여길 다 점점점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서 시나리오 용어도 똑같아요. 몽타주, 과거 몽타주. 네모처가 몽타주입니다. 나 플러스 만. 덕출이 동네 주소와 위치를 암기하기 위해서, 외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했던 걸 보여주는 거지. 주소를 외우는 거야. 신림동, 낮 휴일이라 평상복을 입고 지도를 손에 든 채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는 젊은 덕출. 주소와 주택 혹은 건물을 일일이 연결을 하며 외운다. 무심코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개에게 쫓겨나오기도 하고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신고 때문에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간첩은 진짜 아닙니다. 저 공무원이에요. 한다. 우체국 밤. 자, 밤 동그라미. 아까 신림동 낮 동그라미. 우체국 집배원들 모두 퇴근한 시간. 작은 백열등 스탠드 아래. 젊은 덕출은 동네 지도를 펴놓고 세대원과 세대주 등등을 중얼중얼 외우고 있다. 졸다가 퍼뜩 벌떡 일어났다가 제뺨을 때리고는 다시 지도를 본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현재의 덕출, 과거의 덕출. 자, 집 주소 외우기. 집 배웠는데 현재의 덕출은 발레 배우기, 발레 동작. 자, 네, 이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한다는 게 공통점이지. 그치? 그래서 이게 상황의 유사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게 아까 누구? 선배의 목소리였어. 야, 신덕출!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 알 수 있는 이 신덕출의 캐릭터가 있죠. 목표가 생기면 반드시 이루어내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이루고야 마는 그런 성격을 알 수 있어. 자, 30번 장면으로 와서 과거 신림동란 클로즈업. 자, 시나리오 용어의 클로즈업 네모쳐봐. 땐 젊은 덕출의 얼굴이 보인다. 눈은 붉고 눈 밑은 거뭇하다. 밑줄쳐. 눈은 붉고 눈 밑은 거뭇하다. 이게 클로즈업 된 거야. 클로즈업이 뭐지? 클로즈업. See you. 자, 시나리오 용어로 클로즈업. 화면 확대. 화면 확대라고 하는 거지. 화면 확대. 그럼 화면을 확대했더니 뭐가 보였냐면 초췌한 모습이 보이는 거지. 즉 얼굴을 크게 화면에 확대시켜서 신덕출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전달하는 거죠. 선배가 어디 한번 보자는 듯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서 덕출을 본다. 자, 덕출은 우편 행랑에서 편지를 꺼내 들어 주소를 보고는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겨 편지를 배달한다. 선배가 덕출의 뒤에서 놀랍다는 듯이 지켜본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또 시나리오 용어 나오네. 커트. 네모쳐. 별표쳐. 커트. 커트는 장면에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 이게 뭐냐면 마지막 편집까지 모두 배달한 젊은 덕출과 그런 덕출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보고 있는 선배. 그랬지. 마지막 편집까지 모두 배달. 밑줄 쳐봐. 근데 이제 배달을 시작하잖아. 배달 마지막. 자, 요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으로 빨리 간 거죠. 시간의 경과. 이게 컷2의 거야. 자, 그래서 장면 사이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마지막 부분으로 바로 동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이제 시간의 경과, 중간 과정 시간의 경과를 보여서 얼마나 노력을 그동안 많이 했는지 그걸 그 속에 담아낸 거예요. 자, 선배 혼잣말로 미친놈. 밑줄. 반어법이지. 대견해서 픽 웃는다. 속으로는 대견해 하는 거야. 대견해 하는 거지.
자, 발레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 좀 대사를 좀 나눠서 읽을게. 채록이는 서호가 하고 덕출이는 요한이가, 그리고 승주는 선생님이 할게 지시문이랑. 승주는 눈이 커지고 채록은 사색이 되었다. 왜? 놀란 행동이죠. 심리가 놀랐다. 경악이지, 경악. 왜냐면 타이머는 어느 사이 30초를 넘어가고 있었다. 덕출이가 해낸 거야. 밸런스 자세를. 덕출은 밸런스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들부들 떨리고 땀이 맺혀있지만 정말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다. 승주는 웃으면서 채록을 발로 툭 친다. 채록은 떨떠름한 표정이다. 승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봤지? 채록, 망했다 싶은 일그러지는 표정. 이 동그라미 쳐. 효과. 알람이 울리는 소리. 승주,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박수를 치면서 어르신 합격하셨어요. 거칠게 숨을 내쉬며 예,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읽어야죠. 이제부터 읽읍시다. 덕출은 환하게 활짝 웃는데 그 순간, 자, 장면 30 부분. 과거의 젊은 덕출이, 자, 밑줄 쳐. 과거의 젊은 덕출이 선배의 말에 기뻐서 웃는 모습이 잠깐 보였다가, 밑줄 쳐. 자, 장면이 교차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때 믿기지 않는 일을 또다시 해낸 거지. 그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또다시 해낸 거야. 그것도 나이 70에. 그래서 덕출이, 자,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이제 읽습니다. 저는 중간 부분 줄거리. 덕출은 가족들이 반대하여 발레를 포기하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발레를 배운다. 채록은 덕출의 진심 어린 응원과 돌봄으로 슬럼프에서 벗어나 열심히 콩쿠르를 준비하여 결국 본선에 진출하지만 부상을 입어 시리에 빠진다. 그러던 어느 날 덕출은 결혼 기념일을 맞아 아내 희남과 외출했다가 길을 잃고 채록이 덕출을 찾아낸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 채록은 덕출의 수첩을 보고 덕출이 알츠하이머, 이게 노인성 치매죠.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중간 부분이죠. 자, 덕출의 집 대문 앞이에요. 낮이고 덕출이 채록을 배웅한다. 덕출. 자, 이제 대사합시다. 고마워 채록아. 얼굴에 너무 깊이 있다. 채록의 목도리를 풀어서 채록의 손에 쥐어준다. 내일 봐. 목도리를 받았다가 다시 건네며 가져가세요. 아 추워. 내일 줘도 되니까. 덕출의 말을 끊으며 내일 못 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 못 알아본 거 덕출을 보며 벌써 두 번째인 거 알죠 할아버지? 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근데 지금은 괜찮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안 괜찮아요. 점점점. 채록 오늘만 해도, 자, 채록 오늘만 해도 그거 대사야. 오늘만 해도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 날 뻔했잖아요. 오늘 있었던 일을 요약했네. 이게 괜찮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이러다 할아버지 잘못되면요, 정말 큰 사고라도 나서 다치기라도 하면요, 성관이 형이 부탁했고 할머니도 아직 모르는데 저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 여기 채록의 대사 요 부분 가로쳐봐. 할아버지 덕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지. 그치? 얘는 치매니까. 성관이 형은 덕출의 아들이야. 그리고 할머니는 덕출의 부인이야. 할머니는 아직 모르는 거지. 덕출. 덕출에 나와야죠. 대사. 아 미안해 채록아. 근데 지금은 안 그래. 나 약도 먹고 있고. 또 아프면요? 응. 길도 있고 내가 도와줄 수도 없으면요, 그땐 어떡해요? 내가 노력할게. 절대 안 모르도록. 그만둬요. 응. 발레 그만두라고. 동물이 그렁그렁해지며 채록아 알 수 있어. 소리치며 못해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두라고요.
목소리고 제 채로가 되게 간절해. 덕출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으나 계속해서 무용을 하고 싶어하는 거지. 채록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한 덕출을 외면하고 돌아선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간신히 떼고 한 걸음 두 걸음 채록은 점점 빨라지는데 덕출은 채록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한다. 잡고 싶은데 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덕출은 그저 우두커니 서 있다. 자, 장면 바뀌었어. 거리 낮 어느 사이 도망치듯 달리고 있는 채록. 이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그제야 멈춘다. 고개를 떨구고 무릎을 잡고선 하하 하고 가쁜 숨을 고른다. 잘한 거야, 잘한 거라.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리지만 결국 채록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진다. 자, 씬 넘버 49 발레 스튜디오네요. 로컬룸. 자, 저녁 연습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 채록. 락커 문을 닫는데 덕출의 락커에 제가 주황색으로 만들어 붙인 덕출의 이름표가 보인다. 채록이 덕출의 로커를 열자 그 안에 다 다른. 자, 거기 덕출의 이름표 밑줄 쳐. 그 다음에 다 다른 덕출의 발레 슈즈 밑줄 쳐. 특히 다 다른 동그라미 별표. 채록이 그 슈즈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그때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밑줄 이 다 다르는 뭘 의미할까요? 덕출의 열정을 의미하겠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한 거야. 슈즈 신고 그동안. 그치? 그러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많이 열심히 간절하게 노력하셨지 이분이 그랬죠. 그때 승주가 노크하고는 문을 연 채로 말했다. 승주 어르신 내일부터 나오시라고 했다. 채로.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쯤 했으면 됐어. 선생님. 채록의 말을 끊으면 그렇게 해. 일방적으로. 모르는 상태예요. 승주는 하고는 문을 닫고 나간다. 이 동그라미 별표. 자, 시나리오 용어 나온 부분은 다 기억해야 돼. 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이펙트. 자, 거기 표시하세요. 이펙트 효과음이야. 쾅! 문 닫는 소리겠지.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발소리. 자, 51번 장면. 덕출의 집. 거실 반. 모두가 잠이 든 캄캄한 밤. 덕출의 어두운 거실에 홀로 멍하니 앉아 미동도 하지 않는다. 꼼짝도 하지 않는다. 거실 한쪽 바닥에는 새로 산 발레 슈즈가 들어있는 종이 가방이 보인다. 한참 만에 채로가 네 말이 왔다 따돌서 이거 가로치세요. 이거는 뭐냐면 혼자 하는 말이야 지금. 혼자 하는 말을 뭐라 그러죠? 대사 중에 뭐라 그래 이거? 독백이지. 이 말은 독백입니다. 별표. 수목원 낮 덕출은 고량주가 든 검은 비닐 봉지를 손에 들고 수목원을 천천히 걸어서 올라간다. 오, 이 고량주는 지금 되게 센 거야. 도수가 30도가 넘어. 이게 이거 불 붙이면 불 붙어. 이거 잘못 약한 사람 이거 마시면 위험한데 술이 세신 것 같아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수목원을 천천히 걸어서 올라간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컷투 발표. 컷투가 수목원에 지금 올라가잖아. 그치? 수목원에서 도착해서 지금 교석이라는 친구의 비석 까지 가는 과정을 생략했어요. 바로 교석의 비석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략해서 속도감 높이는 거죠. 교석에 묻힌 나무에 고량주를 따서 뿌려주는 덕출. 아마도 술을 좋아했나 보지 친구가. 수목원은 고요하고 있다. 음새 소리도 들리고 나무 사이사이로 햇빛이 쏟아진다. 덕출은 그 가운데 가만히 앉아있다. 교서가 잘 있지.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인서트. 인서트 동그라미 별표 인서트. 자,
인서트는 삽입 화면이라고 합니다. 화면과 화면 사이에 특정 화면을 삽입시키는 거야. 인서트 그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시나리오용으로 INS 이렇게 돼. 자, 이게 뭐냐면 교석의 비석 밑줄쳐. 그 비석이 비석 화면에 딱 삽입된 거야. 덕출. 전진호 키도 잡고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 전진호 호가 배 이름이야. 배 할 때 무슨 호 그러죠. 그러니까 뱃사람이었던 거지. 교석이가 키도 잡고 있고 운전대 잠시 쉬고. 교서가 내가 좀 아프다. 그래도 아직은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발레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좌절하고 있죠. 눈시울이 붉어진다. 자, 수목은야 밤 어둠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덕출. 휴대전화 화면에는 발레를 연습하는 자 밑줄자 발레를 연습하는 덕출과 채록이 사진이 보인다. 그러니까 아쉬움과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열정이 남아있는 거야. 덕출은 사진을 몇 장 넘기면서 아련하게 바라봅니다. 아직도 발레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거야. 이펙트 급정거 하면서 내는 소리 이 동그라미. 자, 성산이가 차에서 내리는 큰아들 탁이 동그라미 효과음 문 닫히는 소리 성산 큰 소리 아버지 뛰면서 아버지 자, 다급하게 불렀어. 산을 오르며 덕출을 찾던 성산은 숨이 차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다시 고개를 드니 나무 옆에 쪼그리고 앉은 오늘따라 더 작고 늙어 보이는 덕출의 뒷모습을 보인다. 성산 아버지 조심스럽게 덕출에게 다가가는 성산 덕출의 뒷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지만 고개를 흔들며 참아본다. 성산 숨을 고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아버지 큰아들이 찾아온 거야. 휴대전화를 보다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앉은 채로 고개를 돌려 성산을 바라보는 덕출. 자, 대사하셔야죠. 아니 네가 여기 어떻게? 성산 덕출을 향해 걸어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 전화도 안 받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한지 아세요? 집에 가요 아버지. 덕출이 이렇게 아버지 일어나요 가요. 성산아. 성산의 얼굴 바라본다. 성산 울먹이며 아버지가 왜 울음을 터뜨린다. 아버지가 왜 아버지 덕출을 턱 하고 잠아 품에 안으며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는 저한테 큰 산이에요. 큰 산. 이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지.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흐느낀다.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나와 있네요. 걱정과 애정이. 자, 덕출이 동네로 왔어. 밤이야. 장면 바뀌었지? 덕출을 태운 성산의 차가 동네로 접어들다가 빨간색 신호에 멈춘다. 덕출이 창밖으로 눈이 나풀나풀 이런 걸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날리는 것을 구경하다가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채록을 본다. 덕출 놀라며 성산아. 아, 네? 나 좀 내리자. 아이, 아버지. 덕출은 차문을 열고 채록을 향해 걸어간다. 바닥을 보며 걷던 채록도 맞은편에서 오던 덕출을 발견한다. 덕출은 채록을 향해 성큼성큼 걷다가 멈추고 밑줄 쳐 채록을 향해 서서 발레를 하기 시작한다. 열정, 여전히 열정이 있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거야. 매일 공원에서 연습했던, 잊지 않으려고 했던, 오디션을 위해 연습했던 그 안무를 해서 보이는 거지. 채록은 덕출의 모습에 울컥하고, 왜?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에 울컥하고, 성산은 그런 처음 보는 덕출의 모습에 굳은 듯 서 있다. 멋있게 회전을 하고 안무를 마무리하는 덕출. 채록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할아버지 덕출. 재롱아 나도 무서워. 근데 나 매일 연습했다. 바보가 되어가는 이 머리가 아니라 네 말대로 몸이 기억하도록 하루도 안 쉬었어. 하루도 안 쉬어. 네 말대로 몸이 기억하도록 하루도 안 쉬었어. 미주쳐. 자, 이렇게 얘기해서 이 덕출 씨의 열정,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아. 체력, 그냥 해요. 클로즈업, 네모쳐. 그냥 해요 밑줄. 태도를 바꾸죠. 체록이도. 안 돼요 할아버지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했는데 뭐라고? 그냥 해요. 왜? 체록이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덕출의 열정을 보고 그죠? 그랬더니 그냥 하자고요. 그러면. 덕출 고개를 끄덕인다. 뒷부분 줄거리. 덕출은 알츠하이머가 점점 심해지지만 밑줄 쳐 포기하지 않고 별표. 이게 이 글의 주제겠지. 공연 연습을 계속해간다. 공연 당일 덕출은 또 기억을 잃어. 공연을 하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체록의 도움으로 무사히 공연을 마친다까지 해서 있어요. 우리 여기 보시면은요 61페이지 와보세요. 61페이지 앞에 핵심을 한눈에 자 시나리오인데 드라마 대본으로 되어 있죠. 갈래 동그라미 별표죠. 극갈래잖아 시나리오. 그래서 요 시나리오의 특징 매우 중요하고 지난 시간에 한 거 서정적이며 감성적이다. 21세기 서울 배경 주제가 아니라 제재가 더 맞겠네요. 제재라고 고쳐주세요. 주제 알츠하이머에 걸린 70살 노인의 발레 도전기. 주제는 뭐냐면 주제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마찬가지 체록의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체력도 이제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성장통을 겪어요.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 이루는 성장과 세대 간의 공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꿈을 이루는 그 과정 자체에서 인간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20대고) (70대입니다) 병을 앓고 있고 늙었고 병을 앓고 있고 이제 슬럼프를 맞아. 자, 이 둘 다 어떤 시련을 넘어서면서 꿈을 이루기까지 자기가 원하던 어떤 목표를 이루기까지 여러 가지 시련을 막 겪고 넘어서고 좌절했다가 또 도전하고 좌절했다가 또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꿈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과정에서 성장 그러면서 서로 나중에는 할아버지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체록이가 안 돼요 할아버지는 안 돼 아파서 안 돼 위험해 하지 마요 했는데 나중에 해요 하세요 공감인 거지. 진짜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욕망, 열정 그걸 높이 산 거야. 그걸 인정한 거지. 이 정도면 진짜 그냥 해야 돼 라고 공감한 거죠. 그래서 요게 주제예요. 특징 발표하시고 70살 노인의 발레 도전기를 통해 자 밑줄 쳐 꿈의 의미 성찰. 독자에게 어떤 꿈의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의미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죠. 우리 꿈이라는 것이 내가 난 발레리노가 될 거야. 그래서 난 유명한 발레리노가 될 거야. 난 뭐 올림픽에서 뭐 딸 거야. 무슨 대회에서 뭘 할 거야.
그런 목표를 이루는 게 과연 꿈인가? 그걸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그거는 동기가, 이 꿈에 대한 동기가 밖에 있는 거거든? 밖에. 아, 나 전교 1등 해야지. 반에서 1등 해야지. 무슨 대회에서 해야지. 그러면은 그 동기가 외적 동기, 밖에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동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적인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동기. 우리가 뭐 파인만도 그렇고 노벨 물리학상 받았잖아. 파인만. 그다음에 그 필즈상 받은 사람도 그렇고 수학에. 그리고 뭐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도 그렇고 그 상 자체에서 의미를 못 느껴. 그 상, 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너무 재밌어서 혹은 이것에 진짜 몰두해서 여기서 어떤 보람을 느껴서 그 보람이라는 게 힘들지만 그걸 했을 때 느끼는 어떤 성취감일 수도 있고 짜릿함일 수도 있고 희열일 수도 있고 깨달음의 기쁨일 수도 있고 내적 동기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성찰을 유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덕출이라는 할아버지가 뭐 진짜 발레 대회에 나가서 뭐 입상을 할 게 아니잖아. 그런데 이런 어떤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라는 꿈이 생겼을 때 그걸 향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 과정에 의미가 있다. 그런 걸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과 청년이 교류하면서 교감하면서 공감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좋죠. 이게 주제인 거죠. 그게 독자에게 감동을 준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주인공이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들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자, 이거 밑줄 쫙 쳐. 이게 또 이 시나리오의 특징이야. 시나리오가 이게 드라마 대본이잖아.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행동 지시문대로 주인공이 그 감정을 표현할 거 아니에요. 얼굴 표정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서 그걸 읽어내죠. 그러니까 더 섬세하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지. 독자의 입장에서. 자, 감상 포인트 그거 위기 아니에요. 위기. 여기서 못하네. 절정이라고 바꾸세요. 넘겨봐봐. 극갈래의 개념과 특성, 별표 7개 쳐. 3개만 더.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하다니. 꼭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사와 행동 밑줄 쳐봐. 서술자 없이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하죠. 자, 그리고 특성, 대사, 지시문, 명상기법 밑줄 쳐. 대사, 지시문, 명상기법. 그러니까 여기서 시나리오 용어가 나온 부분은 정확하게 다 체킹하셔야 돼요. 모든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작품의 주제를 형성한다. 특성,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며 사건을 현재형으로 보여줘. 사건의 현재형이죠. 대체로 갈등과 해결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제시한다. 이건 소설하고 똑같아. 소설하고 다른 점이 뭐야? 맨 앞에 서술자가 없는 거. 그거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게 소설과의 차이점이에요.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빌레라의 의미 별표 쳐봐. 이거 조지훈의 승우에서 나온 건데, 얇은 사이한 곡가를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에서 따온 것으로서 밑줄 쳐봐. 나비처럼 살포시 앉은 자세야. 나빌레라가. 즉 이거 시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나비로구나로 해석하거든. 나비로구나. 그러니까 나비가 이렇게 앉은 모습이거든. 이렇게 날개하고 이렇게 앉은 모습인데 이게 여기서는 나비처럼 살포시 앉은 자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는데 발레 두 사람 다 이제 발레를 하는 거잖아. 꿈이
꿈이잖아, 발레가. 이거는 자 우리가 요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지. 꿈을 향한 도전 이라는 면에서 두 인물이 공통점을 갖고 있잖아. 근데 도전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야. 그쵸? 눈으로 보거나 만져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도전이라는 의미가. 늘 이렇게 나비가 날개를 접은 것처럼 구체적,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형상화한 것이다. 자, 거기 보세요. 죽기 전에 나도 한 번은 날아오르고 싶어서라고 대답한 장면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쳐. 꿈을 향해 도전하는 덕출과 채록의 모습을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나비의 날갯짓으로 자, 이거 개념어 형상화, 형태가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 꿈을 향한 도전 보시면